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가 22평을 이탈한 이후에 4%까지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니까 외국인이 이틀째 매수 물량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요 정도의 물량은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12월 14일 있죠? 그쵸?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500억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돼서 중간중간 매도하는 물량이 나왔었지만, 그쵸? 대략 한 2천억 정도의, 그쵸? 한 달 동안 12월부터 1월 거의 한 첫째 주 정도까지, 그쵸? 이때까지 한 2천억 정도의 매수 물량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건 매집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매집하는 구간 자체가, 그쵸? 한 4만 원을 기점한 요 정도부터니까 우리는 이 구간부터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집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매집을 왜 올려서 하겠냐, 밑에서 하겠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집 있죠? 매집이라는 건 내가 물량을 모으는 행위를 매집이라고 하죠. 그런데 기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집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하면 단순 물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주식시장이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증시와의 관계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요 정말 중형주 또는 소형주 이런 종목들이 지금 HLB 시가총액처럼 5조 7천억씩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요 진짜 삼성전자가 20조 15조 많이 갈 때는 30조 이렇게 갔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1,000억, 2,000억, 좀 된다 싶으면 5,000억. 2015년, 그쵸? 아직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때 한미약품이 시가총액이 4,000억, 5,000억, 그쵸? 그거보다 더 한 1년, 2년 정도 더 뒤로 가면 한미약품의 시가총액이 정말, 그쵸? 2천억, 3천억 이랬었다고요. 그래서 세력들이 들어와서 충분히, 그쵸? 주가를 좌지우지하고 장기간 매집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HLB 보세요. 움직임 보세요. 이거 급등주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이렇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오는 여기 보고 외국인이 여기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관없어요. 돈이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거고,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온 자금들이 헤지펀드 자금 또는 펀드 자금, 그렇죠? 집단의 자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 그렇죠? 펀드 조성을 왜 해요? 돈 벌라고. 그렇죠. 특히나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절대 수익 추구형 펀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프랍 트레이더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랍 트레이더는 시장이 좋든 나쁘든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다 그냥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고가 매물을 흡수하면서 쓸어 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뭔가 정보가 들어온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훨씬 더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을 가격으로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 우리보다 기관이 정보가 빠르다. 얘네들 뭔가 있겠지.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세요. 야, 저게 뭐지? 뭘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식은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지금과 같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고가 돌파를 하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 부분. 자, 제가 에코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자,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놓고 보면, 자 보세요. 2020년도 에코프로 어떻게 됐나요? 10,000원부터 150,000원까지 올랐죠. 1년 반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를 60% 딱 뺍니다. 그리고 나서 다중바닥을 만들어 놓고 신고가를 다시 만들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23년이 되기 전이죠. 그쵸? 정확하게 23년이니까 여기가 23년이 되기 전에 22년 거의 한 9월, 10월, 11월 이때예요. 그쵸? 그러면 이때 당시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어떻게 됐나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고 고가 돌파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왔다. 얼마 정도까지 올라간다? 몰라요. 모르는데 시작점은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작점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내 계좌의 상황을.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HLB로 그대로 이 접목을 시켜서 보잖아요. 이제 신고가의 초입 구간에 온 거예요. HLB가 만약에 지금 실적이 좋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적이 좋은 주식은 이미 비싸거든요.
이미 비싸요. 성장을 하지 못하는 주식은 아예 쌉니다. 근데 실적이 개선되고 실적이 피크 가기 직전에 있는 주식이다.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지지만 지금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거의 꼭지에 와 있는 거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실적 계속 올라요. 하지만 성장은 하지 못하죠. 그렇죠. 실적은 좋아. 예상치에 비해서 실적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HLB의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적자. 뭐가 발생해요? 기대감. 어떤 기대감? 흑자 전환. 그렇죠. 이게 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HLB를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조정을 줄 때 정말 너무 깊은 조정을 더 기다리지 마세요. 이미 깊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영향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시장에 대한 부분을 토대로, 즉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내용을 토대로 HLB의 가격을 잡고 제약주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자.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제약과 함께 구성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제약주는요, 올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고 한국 시장에 있는 성장주들은 뭐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지만 23년도에는 반도체 2차 전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 더욱더 시세의 폭을 키울 수 있는 게 제약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약주를 볼 때는 우리는 철저하게 가격 전략을 세우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보유 기간을 맞춰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연초기 때문에 제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이 화면은 무료 소통방입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 제가 1월 달에 2,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릴 텐데 한 300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특징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왜 무료로 진행할까요? 전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 그쵸? HLB 지금 뭔가요? 신고가 종목이죠. 조정받은 뭐예요? 눌림목이죠. 그쵸? 눌림목 구간에서 뭘 해야 돼요? 대형주가 베이스로 깔려 있으면 내가 눌림목 구간에 매수할 수 있고 돌파 구간에 한 번 더 산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구간까지도 지금은 공략할 수 있고 지금 제약주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거고 HLB도 그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HLB뿐만 아니라 다른 신고가 종목이 있겠죠. 그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딱 오늘을 포함해서 딱 세 종목만 딱 볼게요. 여기 보면 1월 15일 동방, 그쵸? 시장가 매수, 그쵸? 1월 15일 시장가 매수 어떻습니까?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된 거죠. 그쵸? 장 시작 전에 주문이 들어갔는데 이렇다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시가에 그냥 때려 박으라는 거죠. 그쵸? 그럼 시가에 체결됐다는 건데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한 2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끝났습니다. 그쵸? 내일 갭이 나오겠죠? 원래 저는 하락하기 전까지 안 파는데 내일 이건 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을 거친 이후에 뭘 만들어야 된다? 매물 소화 과정. 그쵸? 즉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일은 동방, 그쵸? 시가에 매도 주문을 넣을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1월 12일, 그쵸? 롯데정보통신, 흥하해운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롯데정보통신 먼저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보합권에 끝났죠? 그쵸? 정확하게 1월 12일, 그쵸? 시가 공략 39,500원.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하루에 5% 정도 수익. 오늘 안 빠졌죠? 이 고가에서 원래 요날 공략해야, 이 10일인데, 10일날 공략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종목 한다고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더 확인하고, 그쵸?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때 공략을 했고, 5% 수익 구간에서 오늘도 마감이 됐다. 그쵸? 스윙급으로 진행하고, 최대 2주 정도의 보유 기간을 가지고 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리고 그 밑에 흥하해운, 자 보세요. 오늘도 14% 강세. 그렇죠? 근데 금요일 날 공략했죠. 12일 금요일. 그렇죠? 하루에 한 10%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고 오늘 15% 정도 추가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틀 동안 보유했을 때 2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다. 그렇죠? 당연히 뭐다? 신고가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전에 왜 신고가를 만들어 놓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철저하게 가격에 의해서 보고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 정말 내가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저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채널 성장의 목적이고요. 무료인데 구독과 좋아요. 그쵸?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그 번호로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쵸? 여기 신고가 검색기, 여기 나오는 롯데정보통신, 흥하해운과 같은 종목들을 그쵸? 신고가 검색기를 통해서 제가 모두 포착을 하고 추적을 해 나간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쵸?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함께
그쵸? 이런 식의 그 매매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도 채널 성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요,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외적인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나만의 수익 모델을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진짜 절대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HLB로 돌아와서 보면요, 4% 정도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종가 기준에서.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눌림목 구간이 진행되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약주들이 다 하락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2차 전지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움직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는 구조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 60% 70%씩 빠진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그렇게 걱정을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시장은 충분히 하락했고, 무엇보다 환율이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동반해서 올라간다는 건 전체적인 시장의 가격 부담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지만,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체크를 하자. 그게 HLB의 가격 전략입니다. 무언가 정보가 있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얼마에 매수하는지예요. 그쵸?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온 건데, 단기 보유 전략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2주 안에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가격을 디테일하게 잡아야겠죠. 왜?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잡아야 된다. 분량이 무려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를 해왔는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한 거지만, 이것도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정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신고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는데, 그 종목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 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